요즘엔 여름이니까 슬슬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들 유행을 하지 않나요? 뭐 남들은 재미삼아서 본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누군가한테는 믿기지도 않을 거예요. 시작은 대학교 때부터였어요. 저와 남편은 1학년 OT 때부터 만났는데 뭐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유난히 부모님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소위 마마보이라고 아시죠? 네, 바로 남편의 이야기였죠. 남편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부모님이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정말 지극정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저와 남편이 서로 사귀게 되면서부터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급히 보자며 하더라고요. 설마 귀중한 아들이 남의 여자가 채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저한테 간곡하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잘 이해해주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렴. 간절히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겨우 연애하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했어요. 어쨌든 전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냈고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에도 면회 가고 휴가 때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면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갈 때마다 거기 있던 군인들이 왜인지 저보고 쑥덕거리더라고요. 계속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기요, 제가 면회 갈 때마다 막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만만해 보이시나요? 라고 말하는데 군인들이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선임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데 혹시 남친분 평소에 이상한가요? 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는데 남편이 신병으로 자대에 전입을 했을 때부터 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훈련소 때 정신 발작 같은 게 있어서 불침번들이 주시해야 하는 요주의 인물로 유명했다고 해요. 듣기로는 밤마다 갑자기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대하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무슨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긴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 예상대로 남편은 자대에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하게 되었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라서 의가사 제대를 할까 고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었거든요. 선임은 저보고 제발 조심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걸 알고 남편을 만나는데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하는 남편이 왜인지 무섭게 느껴졌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는 만나자고 말하며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군대 면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는데 남편이 어릴 때부터 정신병 같은 게 있어서 어릴 때 수시로 나와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자기들이 어떻게든 돈을 들여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해서 겨우 나아져서 대학교는 겨우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그 아이를 버리지는 말아줘. 지금은 우리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저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부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부탁을 하셨죠. 보통 여자들 같으면 헤어졌겠죠. 그런 정신발작을 일으키는 남자를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간절히 빌으셨고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안쓰러웠죠.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딱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알았다며 약속을 한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우셨죠. 그 뒤로 남편이 제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남편이 자기도 마마보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저랑 같이 자취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나중에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니까 남편은 난 괜찮다며 한 달만 같이 지내자고 말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내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자는 남편을 아침까지 바라본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잠잠했고 그 뒤로는 오랫동안 같이 지냈죠.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기특해 하시며 저보고 늘 고맙다며 저한테 용돈과 반찬을 주셨죠. 저는 시부모님이 이러는 거 보며 많이 고마웠지만 더 다행인 건 남편이 멀쩡하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군대 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가 군대에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며 어떨 때는 자기가 연기를 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뭐야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왠지 꺼림칙했죠. 진짜 남편을 몰라봤는데 약간 사기꾼 기질 같은 게 있어서 이러다가 사기를 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언제나 자상한 남편이어서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취업을 서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수 준비한 것들을 옮기며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짐을 나르는데 웬 상자가 보여서 이게 뭐지? 하며 보는데 같이 도와주시던 시부모님은 가로채며 이건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 상자를 다시 볼 일이 없다가 어느 날 제가 어디 물건을 찾으려고 뒤지다가 그 상자를 우연히 찾게 되었어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가로채며 보지 말라고 하신 걸 기억하고는 다시 집어넣지는 않았고 몰래 숨기다가 남편이 나갈 때 봤어요. 그냥 옛날 물건 같았는데 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남편이 있고 그 옆에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설마 쌍둥이인가? 하며 궁금해하다가 남편이 오는 소리에 다시 숨겼죠. 그날 밤 저는 그 아이는 대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잠들어 버렸죠. 그때 남편의 중얼거림에 잠을 깼죠. 형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 죽어, 죽어, 죽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혹여나 그 사진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서 몰래 사진을 들고 흥신소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오래전 시골에서 행방불명된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아이는 바로 남편의 쌍둥이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쌍둥이 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남편하고 같이 나갔다가 나중에 혼자서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했다고 말했죠. 그 뒤로 갑자기 이사를 가며 사라지고 행방불명된 아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러자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하자면 네, 전 듣자마자 흥신소 사람도 대충 눈치를 챘지만 남편이 쌍둥이 형을 죽였던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도 조사에 들어가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수지에서 쌍둥이 형을 밀어서 죽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시부모님한테 여쭤보았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울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쌍둥이가 태어나고 형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은 소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형을 보고 질투를 하며 홧김에 죽였는데 막상 사람이 죽는 걸 보게 된 남편은 울면서 집에 달려갔고 그때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뿌리치며 더 이상 못 참는다며 이혼을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소송까지 걸어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죠. 군대 때부터 늘 남편을 불안해했던 저는 그냥 정신질환을 가지다가 극복한 남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릴 때 쌍둥이 형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수면장애를 겪으며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갔죠. 남편은 그 뒤로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남편을 보러 면회에 갔죠. 뭐 보고 싶어서는 아니고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하려고 간 거였죠. 그때 형을 죽이고 어땠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저한테는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데 제가 유일하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그 친절한 말이 왠지 가식으로 느껴져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죠. 사람은 정말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멀쩡한 줄로만 알았는데 정신병이 있다가 나아졌다고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영화 같지만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니 많이 무섭네요. 오래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떨리네요. 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처벌을 받았으니 그걸로는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름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